반갑습니다. 기술사 수험 대비 요령 또는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조금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조금 굵직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급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고민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전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제가 유튜브라든가 여러 곳에 이런 이야기 많이 올려놓았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현문우답이라 그럴까요? 질문하는 사람은 아주 현명하게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는 저는 아주 우둔하게 답변을 하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절대적인 기준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부해왔던 습관이라든가 합격한 사람들이 어떤 공부했던 과정들을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죠. 또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요. 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효율적일 것이다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이제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기간. 제가 59회 때 합격했습니다. 1990년대입니다. 그럼 어떻죠? 지금 2017년도니까 거의 한 20년 넘었네요. 20년 됐습니까? 97년도니까 2000년도, 2010년도, 2017년도 20년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0년 전에 저는 기술사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어느 정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3개월 공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합격을 했는데 요즘도 4개월, 5개월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6개월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20년 동안 합격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아직도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 제도상으로 기술사가 당장 없어도 당장에 큰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술사 없이 쭉 현장 생활을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기술사를 따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 또는 희망 계속 갈구를 합니다. 기술사 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말았죠.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은 개인의 특성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기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0시간만 하면 된다. 6개월만 하면 된다. 그거는 아주 클리어하게 6개월만 합격한 사람들을 예를 드는 거고 통상 1년 또는 3년 이렇게 잡습니다. 보통 한 3년을 많이 기준으로 하죠. 3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어떤 책과 자료를 보아야 하느냐. 아무 책이나 보면 됩니다. 기술사 책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충 두꺼운 책 한 권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책을 많이 갖고 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책이 많습니다. 자,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토목시공 기술사,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한솔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집이고요. 또 이분이 저술한 책 속에 보시면은 토목시공기술사 텍스트북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책 아직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좀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건 좀 오래된 책인데 토목시공 원론 상중하 요거 한 권이 중권인데 상권과 하권이 요 같은 볼륨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페이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게 1570페이지 되네요. 세 권이면 얼마입니까? 3,000, 4,000, 한 5,0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토목시공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21세기 토목시공기술사. 요 유명한 책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오프라인 학원이었던 원장님이 저술하신 책인데, 이 책도 이거 외에 지금까지 많은 어떤 내용의 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한 저자분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출판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토목시공기술사. 요거는 이제 보니까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서브노트를, 인쇄책 안에 서브노트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판을 해서 책을 만들어냈네요. 서브노트 형식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쌓이네요. 책이 계속 쌓입니다. 제가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뭐 21세기 토목시공기술사라는 책입니다. 동일한 저자가 출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최근에 지금 올리고라는 학원에서 제가 강의하는 그 강의 교재입니다. 최근에 2017년도에 출판을 했고요. 책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죠. 요거는 토목시공기술사, 파블 토목시공기술사. 요거는 제가 출판한 책입니다. 조금 오래됐습니다. 약 한 10년 전에 제가 출판한 책이고요.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책이 이제 지금 여기 한 40cm 정도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 이제 화면에 보이기 시작하죠. 요거는 제가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풀 토목시공기술사. 그리고 자, 계속 쌓겠습니다. 무너질지 모르겠는데 이 이후에 제가 제 2탄으로 이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조금 줄여가지고 핵심 기출문제 특로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출판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용어적인 기출문제 이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요것도 페이지가 약 한 1000페이지 분량 됩니다. 1000페이지 분량. 삭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죠. 자. 요거는 당시에 용어적인 기술 문제는 아닌데 향후에 예상되는 용어적인 최신 경향에 대해서 용어적인 예상 문제를 제가 한번 약 한 1000페이지 분량으로 요것도 1000페이지 분량이 넘습니다. 1300페이지 분량으로 제가 출판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이죠. 요거는 또 너무 두껍다 싶어가지고 핵심 키워드, 흔히 말해서 요약문을 한번 또 만들어 봤고요. 자, 이거 외에도 제가 현재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서적을, 시중에 출판된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선택할 거냐 고민에 빠지겠죠. 근데 똑같습니다. 내용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거의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책이나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너무 두꺼운 책도 하지 말고 너무 얇은 책도 하지 말고 적절하게 두꺼운 책을 한 권쯤 구입하셔가지고 기본 서적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교재 선정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학원에 가면은
학원에서 강의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출판 교재를 2세트, 3세트, 4세트 많이 구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 봅니까? 우리가 뭐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내용을 다 공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책은 아무 책이나 한 권 구입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 내리겠습니다. 산더미처럼 탑처럼 쌓였죠. 이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좀 밑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원에 가야 됩니까? 학원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학원 강의 수강의 필요성. 자, 기술사 공부는 기본적으로 독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학원에 수강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가방을 들고 학원에 가야 되죠. 일정한 시간에. 뭐 매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 그리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요즘 아직도 시공회사 등에서는 2주마다 한 번씩 휴무를 하죠. 매주 휴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리라든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매주 휴무를 하지만은 시공회사는 매주 휴무하지는 않죠. 현장이 어떤 바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나지 않죠. 그 다음에 돈. 학원의 수강료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으면 학원 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학원을 가야 되느냐? 요거는 제가 어느 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좋은 학원 가면 됩니다. 제가 저희 올리고 사이트 iolligo.com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국내 유명 토목 시공 기술사 강의하는 곳 해서 국내에 오프라인 학원 그리고 인터넷 학원 서울부터 해서 부산 각 지방에 있는 각종 학원에 있던 주소,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쭉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쯤 들어가셔가지고 각 학원에 있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 학원에 있던 강의하는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판단되는 어느 좋은 학원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처음 공부하는 요령, 처음 공부 시작하기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드니까 적절한 어떤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약 한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 곳, 이런 거 찾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브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서브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현문 오답. 현명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둔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볼펜으로 작성합니다. 답안 용지에다가 볼펜으로 작성을 한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볼펜으로 작성한다. 아주 정확한 답이죠. 서브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자, 아기가 기어가다가 겨우 걷습니다. 걸음마다 겨우 하는 아기가 만약에 말문이 트였다. 말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엄마, 100m 달리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와 똑같죠? 마라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엄마, 자전거 어떻게 타요? 똑같습니다.
겨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밖에 걷지 못하는 애기가 그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엄마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아 또는 딸아, 네가 나이가 들면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은 자전거를 배울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야만 네가 알 수가 있다. 지금은 엄마가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렵구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서문어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참 난감합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 금방 가서 서문어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하면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돼요.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 학원 가보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원 다니니까. 처음에 학원에 등록을 하고 첫날 강의를 딱 듣는데요. 그 강사분이 유명한 강사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책을 쓰시는 저자분인데 저한테는 큰 스승님인데 그분이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하루 강의를 딱 듣고 집에 오는데 기술사 이거 쉽구나. 그저다. 당장 합격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딱 듣고 이게 그저 하면 되겠네. 그저 먹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번 첫 시험에서 합격하겠다. 그때 당시에 제가 11월 달에 그 학원에 갔습니다. 11월 달 갔으니까 11월에서 12월, 1월, 2월. 그때 당시에 2월 15일인가 제가 시험을 쳤습니다. 11월 달에 가서 12월, 1월, 2월이니까 거의 한 2달 반 정도 가서 제가 합격을 했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첫날 강의 들어보니 그저 먹겠구나 싶어서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동절기 지나고 첫 시험에 무조건 나는 합격을 하겠다. 결심을 딱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저한테 강의를 들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 서브노트를 저는 몇 세트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보면은 요거는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이 작성한 그 서브노트입니다. 이거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노고청 공사에 계시는 분인데 한 6, 7개월 만에 토목신규로 합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2년이 안 지났습니다. 2년 이내에 도로 및 공항인가? 토질인 것 같아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합격도 하셨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기술사 합격하신 분인데 이분이 작성한 서브노트가 2권입니다. 요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서브노트 빨라서 잘 안 보이시죠? 이런 서브노트가 있었는데 이런 서브노트 제가 몇 세트를 갖고 있지만 절대로 내가 수강생들한테 이 서브노트를 복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이 서브노트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줘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고요. 이거 학생들한테 주면 해롭습니다. 공부 안 합니다.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이것만 가지고 암기하려고 덤빕니다. 본인의 서브노트는 만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이 서브노트를 가지고 그냥 암기해서 통째로 그냥 먹으려고 덤빕니다. 그저 먹으려고 덤비죠. 그럼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공학 지식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암기하려고 덤비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런 서브노트를 학생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독약입니다. 서브노트는 독약이다. 근데 한 세트 정도는 필요로 해요. 왜? 다른 사람이 서브노트를 어떤 요령으로 만드는지. 자, 그러면은 서브노트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한 세트 정도는 서브노트를 구하실 필요는 있어요. 사람들이 합격하신 분들이 어떻게 서브노트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령으로 작성했는지 그 모델을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본인이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암기하겠다고 덤비면 아주 해로운 독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한 서브노트입니다. 제가 합격할 때. 요거는 제가 A3 용지에서 적어가지고 A3 용지를 축소 복사해서
A4로 축소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123문제, 123문제를 정리해서 시험을 치러 가서 합격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서브노트에 있는 문제가 약 한 4문제, 5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약 한 5문항 정도가 저희 서브노트 속에 있는 내용이 나왔고, 나머지는 이 서브노트 안에 없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떻게 쓰다 보니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이 서브노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 이런 서브노트를 제가 출판사에 주어가지고 이대로 책을 낼 수도 있어요. 잘 팔립니다. 그렇게 책을 내면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서브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이 찾는 행위가 서브노트를 찾으러 다닙니다. 서브노트를 한 세트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2세트, 3세트, 4세트, 심지어 5세트까지 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자의 서브노트가 통상 이렇게 한 권 내지 2권 정도 되는데, 이런 거 5세트 구하면 어떻습니까? 이 서브노트가 어떻게 산더미처럼 쌓이죠. 공부도 하기 전에 이 많은 서브노트 뒤적거리다가 양도 많고 잘 읽어봐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숨만 푹푹 쉬다가 매일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한숨만 푹푹 쉬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참 어렵구나, 힘드네,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길서 공부 접어버리죠. 포기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노트는 하나의 모델로서 한 권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서브노트를 가지고 내가 암기를 해서 합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어떤 범위를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상당히 궁금하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런 책들을 3권을 상중하서 하면은 어떻습니까? 5,000페이지 분량이다. 책이 5,000페이지 분량입니다. 답안지 한번 옮겨보십시오. 한 3배 정도 붙습니다. 15,000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나옵니다. 답안지 용지에 적으면은, 아이고,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하오리까? 도대체 이 두꺼운 책에서 내가 어떻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 제가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공부 범위는 어디까지 하느냐.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겠다. 그것도 불가능하죠.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약 한 3년치 또는 2년치 정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정도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요령은 제가 우리 학원 처음 공부하는 요령에 처음 공부 시작하기 1, 2를 제가 동영상 올려놓았습니다. 2번째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요령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거리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그냥 공부하면서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 줄거리 파악하겠다고 덤빈다. 어디 가는지 학원 가죠. 학원 가서 줄거리 파악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정리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기술서 공부 이제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봅니다. 누구누구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 책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자, 여기 기술서 책, 제 책입니다만 또 그 책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 한번 쭉 훑어보고요. 지금 한번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훑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요, 기술서 책 어렵습니다. 만화책 아닙니다. 이거 쭉 못 훑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훑어봅니까? 그냥 넘겨볼 수는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넘겨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쭉 훑어볼 수는 있어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그 사람 이야기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읽어볼 수는 있어요. 읽어본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보면요. 30페이지째 읽으면 앞에 30페이지까지 읽은 내용은 뭔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학서적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를 모르고 그냥 읽어갖고는 머릿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만화책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절대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쭉 한번 못 훑어봅니다. 또 쭉 훑어보고 했다 치고 요약 정리를 어떻게 할 건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방법 요령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건 어떤 특수한 기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히 하나씩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정리를 합니다. 서브노트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를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앞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열심히 좀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새카매요. 이렇게 보면은 표시 나잖아요. 새카맣고 뒤에는 뽀얗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10년 돼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기술사 공부를 진입을 하고 끝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덤비시면 안 돼요.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덤비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저런 의문은 머릿속에 두고 공부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우선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 가능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어떤 직무 분야에 따라 가지고, 자, 내가 시공회사에 있다, 내가 설계회사에 있다, 내가 감리회사에 있다, 내가 공직에 있다, 공사에 근무한다, 아니면 내가 잘려서 집에 쉬고 있다, 이런 경우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공부할 시간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건. 현재 나는 충분한 돈이 많다, 학원 수강료가 충분히 많다, 그리고 각종 참고문은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 그러면 뭐 돈을 좀 많이 쓰면 되고, 현재 내가 돈이 많이 없다, 그러면은 독학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여건. 자, 집에서 부인이 도와준다,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가족의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그 다음에 회사 여건. 자, 회사에서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원해주느냐 아니면 지원해주지 않느냐, 고가 점수에 반영이 되느냐, 진급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근데 반면에 기술사 공부하면 싫어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동료들, 자기 나이에 따라 가지고 내 나이가 뭐 50이다, 40이다, 30이다. 내가 기술사 공부한다고 주변 동료들에게 알리고 해야 되느냐, 감추고 해야 되느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알리고 하면은 괜히 공부 못하게 말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알려야 하는 대상은 기존에 기술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주변 동료인데 기술사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기술사 공부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를 합니다. 공부 못하게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소문을 냅니다. 아, 저 대리, 저 과장 업무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몰래 공부만 한다, 이렇게 나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회사 내에서. 해롭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알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바로 직속 상관이나 주변 동료나 후배들이 기술사를 가지고 있다, 막 후배 대리가 기술사 가지고 있다, 김들이 나도 기술사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좀 도와줄래? 옆에 친구가 있다, 입사 동기가 있다, 친구야 내가 기술사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나도 좀 도와줄래?
선배님이 기술사가 있다. 선배님 죄송하지만 제가 기술사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대처를 참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 장소. 집에서 할 거냐, 독서실에서 할 거냐, 도서관에서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가족의 도움이 있다면 집에다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 참고자료나 참고문헌을 딱 정비한 상태에서 집에서 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 체질상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서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도서관에 3시간, 4시간 앉아있으면 공부하는 시간 30분도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도서관이나 독서실에는 체질에 맞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또 집에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장단점이 있어요. 집에서 하면은 각종 참고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비치를 하고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독서실이나 도서관에는 기본 서적하고 작은 가방을 들고 가기 때문에 많은 참고문헌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 공부할 때는 어떤 그 문명의 이익이라고는 복사기밖에 없었어요. 복사기. 그리고 학원 강의 들어가면은 이게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이마이라는 녹음기가 있어요. 마이마이. 요렇게 약간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그걸 이렇게 끼어 끼고 운동도 하던 그런 겁니다. 요즘은 뭡니까? MP3, 심지어는 MP3가 뭡니까? 휴대폰에 전부 다 그런 음악을 다 저장해가 다니죠. 제가 공부할 때는 이 마이마이를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을 때 녹음을 해서 집에서 그걸 듣고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하나면 다 해결되죠. 휴대폰 하나로 강의를 녹음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판사하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강사가 강의하는 칠판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되죠. 그리고 찍은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해 놔놓고 수시로 보면 됩니다. 또 이런 자료들요. 자료를 복사할 이유 없습니다. 요즘은 스캔을 뜨거나 또는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수시로 볼 수가 있죠. 저희들 때는 이런 참고 문헌을 구입을 해서 봤지만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거의 모든 자료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부할 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있기는 있었죠. 야후라 그래가지고 전화 모뎀 장면 하나 바뀌었는데 심지어는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5분씩 걸립니다.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지금은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를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계 기준이라든가 시방서, 저희들은 전부 책을 샀습니다. 컴퓨터 표준 시방서 출판책을 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은 무료로 다 원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엄청나게 어떤 스마트 기기들이 나와서 이 스마트 기기들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이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많이 달라졌구나.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그래서 지금은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참고 자료들을 전부 휴대폰에 입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되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공부하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인의 성격이나 특성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요 본인의 성격이나 요 특성은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